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서울특별시 의료기술직 임상병리 최종 합격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남 지역에도 필기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는 임상병리사 면허증이 있었고 보건직과 의료기술직 중에서 의료기술직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료기술직은 과목이 3과목이어서 처음엔 쉬워 보였고 임상병리 전공을 살리고 싶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임상병리사가 이제 대학병원 정규직이 되려면은 2, 3년 정도 걸리고 과정도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정규직이 되고 싶어서 도전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쯤 진로를 탐색하면서 의료기술직 공무원에 관심이 생겼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방학 때 개방고시에 한번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러 왔었는데 그때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고 박노광 교수님의 생물 샘플 강의를 들어봤는데 판서가 깔끔하시고 너무 잘 가르치셔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총 수험 기간은 1년 정도입니다. 저는 전업 수험생으로 24년 8월부터 25년 5월까지 학원 실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수험생활 초반에는 학원 가는 날에만 일찍 일어나고 안 가는 날에는 늦잠을 자는 불규칙한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불면증이 와서 규칙적으로 생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항상 늦어도 9시까지는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였고 22시에 귀가를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생물이 가장 어려웠는데 후반에는 의료관계법규가 어려웠습니다. 생물은 심화편에서 식물 생리학이랑 세포호흡, 광합성 파트가 생소해서 어려웠는데 강의를 3번 정도 반복해서 들었고 모르는 문제는 박태환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여서 극복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너무 잘 알려주셔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관계법규는 양이 너무 방대해서 앞부분 공부하면 뒷부분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같이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독을 하니까 이제야 좀 알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생물은 개념 강의를 3번 들었고 박노광 교수님께서 판서를 깔끔하게 잘 하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판서를 따라 교재 그림 구조도를 그렸고 교재 내용을 항상 꼼꼼히 정독하였습니다. 복습으로는 빈칸 채우기 프린트 교재 연습 문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3번 풀었습니다. 모르는 문제는 반복해서 강의를 들었고 박태환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재밌는 암기법도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단원별 문제풀이, 모의고사, 파이널 강의를 따라가면서 공부를 완성하였고 추가로 캠벨 생명과학 교재를 구입하여 그림과 사진 위주로 보았습니다. 공중보건도 개념 강의를 3번 들었고 심화 강의 2번,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4번을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파이널 강의를 따라가면서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보건과 보건행정, 사회보장 파트가 어려웠었는데 안진아 교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멘탈 관리법이나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강의가 더 재밌었습니다. 공중보건은 교재를 꼼꼼히 보아야 하고 유래 표준화 같은 어려운 부분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까지도 연습해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져서 멘탈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저보다 낮은 성적으로 다른 지역에 합격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저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간절했던 서울시 시험이 남아 있었고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교수님들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남 시험에도 필기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체력 관리를 잘 못해서 수험 생활하면서 다래끼도 3번 났었고 자주 체했었는데 저녁을 먹고 20, 30분 정도 산책이랑 줄넘기를 하니까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체력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험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또 시간 관리도 자기가 연습할 수 있어서 항상 현장으로 응시를 했습니다. 서울시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온 편이어서 생물이랑 공중보건은 모의고사보다 실제 시험이 좀 더 어려웠고 의료관계법규는 모의고사가 더 어려웠습니다. 저는 노량진에 있는 스피치 학원에 등록해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면접 교재도 대방고시 기국면 면접 교재를 포함해서 3권 정도를 보았습니다. 스피치 학원에서 서울시 스터디를 만들어 주셨고 대방고시에서 전공 스터디를 구해서 총 2개의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은 필기 합격 이후 심폐소생술 홍보 봉사랑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면접 때는 안 물어보셨습니다. 서울시는 5분 스피치가 있어서 사회문제, 경험형 등 여러 이슈를 연습하였고 15분 동안 내용을 정리하고 부모님, 스터디원들 앞에서 5분 정도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스피치 학원에서 저의 면접 동영상을 찍어주셔서 그것을 보고 불안정한 시선 처리를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보건소 상황형 질문이 가장 압박이었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보건소에서 민원인을 체열했는데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민원인께 진심으로 사과드린 후 진정시키고 규정을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인이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따로 진정시키고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후속 질문이 날아왔는데 민원인들이 그 정도로 물러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줄 것인가요? 주지 않을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우선 상사분이나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하여 입직하게 된다면 더 잘 숙지하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상반기 시험에서 아깝게 불합격하셨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번에는 원하는 지역의 1등으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지역의 1등으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방고시 교수님들 모두 학생들에게 애정이 있으시고 질문도 잘 받아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제가 불합격했을 때도 교수님들 그리고 학원 직원분들께서도 응원과 위로를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원의 합격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도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박노관 교수님, 박태영 교수님, 안진아 교수님, 김대식 교수님 모두 정말 감사했습니다.